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다른 듯 보였다는데 우린 수소문 끝에 여성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 년 전부터 벽을 타고 다니며 이상 행동을 시작했다는 딸은 30대 후시였는데요. 아버지는 자신 역시 몸이 아파 그녀를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 언제 가셨어요? 언제 오세요? 딸이 취재 며칠 전 호련히 모습을 감췄다는 겁니다. 저희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구시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도 그녀를 만나지 못해 방송으로 이어질 순 없었는데요. 얼마나 진짜 많이 아쉬웠고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왜 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었고 또 다른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묻고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좀 방송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어디서든 두 분을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제보 주세요. 저희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상한 소리의 이유를 밝혀달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무원에 이사를 와서 가스불 계속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파트를 공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포장을 내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밤에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새벽 2시, 3시 계속 보니까 밤낮 없이 울려 퍼진다는 호루라기 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요? 아버지 혹시 국내 홀로 비슷한 거 없으세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 지 벌써 10년째라는 주민들. 그런데 그때 그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나는 거지? 여기. 분명 소리의 근원지는 가까이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소리에 화답을 해봤지만 누가 호루라기를 부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웃들이라면 누가 소리를 내는지 알까요? 의아합니다. 비오는데? 언뜻 봐선 폐허 같은 건물에 대체 누가 산다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건물에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어째선지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후문으로 가봤지만 응답은 없었는데요. 다만 우린 지역 터줏대감이라는 한 상인에게 집 주인에 관한 단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부는 거예요? 얘가 아니 그 딸내미 딸내미 저 아줌마 딸내미 죽였다. 사이에요? 엄마가 이제 일본이랑 사이인데 돌아가서 거의 다 됐거든. 언니가 돌아가셨어. 60년 됐어. 세상에 처음 됐어. 평생을 한 장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60대 여성 남씨. 하지만 지금은 그녀만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자기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지하게 할 사람이 없고 주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로움이 있고 그래 가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 호루라기 소리가 달리 들리는데요. 약간 힘 빠진 콜라기 소리 같은 게 기가
자기가 허락을 불러주고 오지 않나 그런 것도 없잖아. 정말 그녀는 왜 호루라기를 부는 걸까? 오랜 기다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남씨 역시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아이 왜 추워? 방 안에서 어쩌면 방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남씨. 언젠가 그녀가 집 밖으로 나올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편 순식간에 의문이 종결돼 방송에 나갈 수 없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나 무슨 그 좋은 신문인데 기다려 이상 온 거야. 지난해 4월 고추 농사만 15년째 지어온 최 씨는 7월에 붉은 고추를 딸 수 있는 품종 1,000잎을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추가 짙은 녹색 빛을 띄어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어째 색이 흐리멍텅한 게 영 심통치가 않았다는데요. 고추가 대부분 그 이거랑 과정이 태어났을 때 파랗게 오래 두면 빨간색에서 빨간색도 많고 처음에 담을 때가 지금 와서 깜깜하니까 문제가 수상한 점은 더 있었답니다. 분명 같은 종자를 같은 밭에 심었지만 고추의 색이 달랐다는 건데요. 나도 같이 인상을 그랬더니 일을 전달을 해야 되는 이거요. 그 사진 나오는 그 앞에서 그거 보면 그거 틀려요. 정말 최 씨의 의심대로 육묘장에서 고추 품종이 섞이기라도 한 걸까요? 국민 전문기관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품종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개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개라도 조금 개별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담당 작가도 검사 결과가 참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색깔이 달라서 당연히 다른 품종이라고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러웠고 당시에 검사 비용만 수십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부분이 찝찝했죠. 마지막으로 무척이나 곤란한 사유로 방송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유명 음식점 앞에 매일같이 고약한 손님이 찾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맨날 와서 하는 일이 오늘도 와서 그 확인하고 잠자리도 지금 2,000대 거기 좀 현찰 없이 만나가지고 약 3주 동안 12번이나 이곳을 단영한 불청객은 매번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개가 산 줄 알았어요. 2주 뒤에 또 같은 위치에 뽕이랑 휴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최 사장의 가게 앞에 변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건물관리인 건영 씨 역시 범인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경찰로 올라가는 시체를 저리서 싹 돌려봤어요. CCTV엔 범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번 아침 6시 무렵 가게 앞에 등장한 중년 여성.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우리 일했던 직원한테도 보여줬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어두우니까 실루엣만 잡히긴 하거든요. 중년이랍니다. 얼굴을 봐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주변 상인 중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진 않을까요? 아니 그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만 그러면 변을 맨날 놓고 가겠어요. 아무나 그랬으면 이 동네에서 변 테러를 당한 가게는 최 사장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거란 의견이 공통적이었는데요. 남의 집 앞에다가 지속적으로 대수를 보호하는 건 이제 뭐 기분 나빠야 하고 가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는 조금 안 좋았던 일도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 최 사장 역시 떠오르는 이웃이 있답니다. 심지어 그와 갈등을 빚은 건 아침에 불청객이 나타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는데요. 11월 달에도 한 세네 번 찾아오셨는데 사전 설명도 드리고 감정적으로 훔치고 의심적으로도 막 넘치면 그거에 대해서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줄곧 최 사장의 가게에 찾아와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했다는 강 씨. 이를 거절한 뒤
테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혹시 수상한 여성이 강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 해가지고 처음 보는 분이에요. 어디 유튜브님 와서 여기 사시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랬습니다. 현찰에 가서 신고해도 신고해도 안 내려고 그까지 내가 가져갈 일 하나도 없거든요. 추 사장은 노상 방분 혐의로 여성을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는데 우선은 갔더니 거기까지만 버스 조용까지만 가는 것까지만 하는데 시키래요. 그걸 10시까지 넣어서 그 시간에 못 찾아가요. 다음날 새벽 우린 건물 관리인 건영 씨와 함께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그러는지 그게 아무 제일 먼저 새벽 6시 반이 되어가던 그때 그녀가 어김없이 등장을 하던 최 사장 앞 가게에서 볼일을 보고 떠났는데요. 그녀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아줌마 뭘 사네요? 뭘 사냐고. 왜 밥 먹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 가게 몇번 와봤어요? 이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용변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장 씨. 그렇다 해도 이틀이 멀다 하고 같은 가게 앞을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습관이랍니다. 그저 으슥한 곳을 찾아간 것일 뿐 최 사장에 대한 어떤 악감정도 없다는데요. 조금은 허무한 결론에 촬영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사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좀 무난한 건 있어요. 오히려 그냥 정말 싱겁게 끝나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대신 장 씨는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적어 보냈는데요. 조금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희 어떤 제보도 빠르게 확인을 할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시작은 의문을 품고 확인을 하는 데 있을 겁니다. 2025년에도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고 사소한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는 궁금한 이야기 와인 쭉 계속됩니다. 네, 궁금한 이야기가. 그저 헬스장은 온전하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의 영광입니다.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혜연 씨는 지금도 그때의 안도감이 선명하다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거 갖고 가진 거 읽지도 못하겠고 쓸지도 못하겠어서 아직 다시 치과에 세웠어요. 새벽녘 느닷없이 찾아온 치통에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을 검색했다는 혜연 씨. 좋은 후기에 높은 평점을 자랑하는 한 치과는 단연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어두컴컴한 입구를 닫아놓고 조명만 켜놓고 클럽도 내켜놓고 유명한 고가 자체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의사 진짜 파란색으로 쏘는 거예요. 좀 신기하다.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치과엔 의사 박 원장이 홀로 있었다는데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건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를 처음에는 하시고 갑자기 안 아프고 싶어요? 의사님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의사님 믿어요. 이랬거든요. 자기 항상 그 말 듣고
중간에 이르렀답니다. 불마이는 치아 안쪽을 치료하는 대신 막지도 하지 않은 채 이가 맞물리지 않게 갈아버렸다는 박 원장. 뒤늦게 중단시켰지만 작은 어금니는 이미 반쯤 사라진 뒤였는데요. 섭취를 한다던가 조금 약간 안내어 풀는 게 보통인데 어떤 치료 해주세요도 안 했고 어떤 거 해요라고 듣지도 않았고 말도 없이 갈아버려가지고 순간 놀랐어요. 이 병원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환자는 더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실제로 앞니를 다쳐가지고 급하게 24시간 치과가 거기 하나 있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나서 확인했더니 4개 다 발치해야 된다. 당장 지금 인플루언스 해서 나갈 때는 회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가 샴페인을 마시고 갔었었는데 음주 상태인데 수술 이거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당일에 새 치아를 갖고 나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박 원장. 그녀는 곧바로 치아 4개를 뽑고 뼈 이식을 한 뒤 잇몸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심었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보통 아무튼 임시치가 쉬우지 않아. 그냥 이 안 보이게 웃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말을 하긴 했었어요. 당일 새 치아는커녕 임시 치아를 만드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는 현주 씨 뿐만 아닙니다. 여기를 다니는 데가 만져지는 거예요. 치과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실제로 위치가 다르게 있어서 다음날에 다시 빼고 한 조달 뒤에 하나 더 다시 했어요. 임플란트 고정체가 이탈해 다시 심어야 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황당한 건 박 원장의 태도였답니다. 아 진짜 너무 완벽하게 했다고 다른 역시 진짜 천재 같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너무 잘 됐으니까 그다음 말에 진짜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혼자 다 들어가겠다 해서 수고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집에 왔잖아요. 그때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병원 전화를 했더니 아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늘 자신만만했다는 박 원장은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에 의느님이 나와요. 저한테도 치료하기 전에 뭐 의느님 있냐고 이러면서 지금 자신의 의느님이라고 추칭하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지 내가 의느님이라고 찬양해야 되고 아니 그만큼 능력이 출중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은 의료계의 신이라 말하는 박 원장. 그녀에 대한 제보는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그 치과에서 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피해자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여전히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현욱 씨. 악연의 시작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를 하자 해서 요즘에는 같이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바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거랑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빨 없는 이유도신데 금이 간 왼쪽 어금니 하나를 치료하러 갔던 병원에서 얼떨결에 임플란트 2개를 하게 됐다는 현욱 씨. 그런데 며칠 뒤 시간 지나서 이제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다 아물어서 이제 거기로 가는데 여기를 안 하고 느닷없이 여기를 들려더니 갑자기 그 위에 이빨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또 전문 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막 뭐라고 마스크 쓰고 뭐라고 뭐 하는 데가 수없이 주고 지금 당신은 무슨 말 한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임플란트 치료를 마치는 대신 박 원장이 현욱 씨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또 뽑고 주변의 치아 3개를 더 갈았다는 겁니다. 무슨 거거든요? 제가 궁금해. 내가 너한테 치료를 하는 거 말고 내가 너한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맞춘 사람이 아니라 치료 본인이 생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의하자 불쾌해하며 목소리를 높인 박 원장.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그냥 망치로 누가 여기를 동시에 툭툭 때린다. 이게 전체 무슨 바로 다른 병원 찾아갔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자세히 딱 보니까 이 보청기를 가사가 밑에 있는 거예요. 가사 빠져 있는 거예요. 1일차에 심었던 임플란트 고정체가 얼굴뼈 안쪽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잇몸의 두께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얼마나 깊게 심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분의 케이스는 사실 조금 깊어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고정형을 얻으려면 주변 뼈가 임플란트 잡아줘야 되는데
때마다 무게가 높고 옆에 돌아가는 전원이 있으면 본인에게 체험을 못하겠다거나 약간 체험 불량으로 가능하잖아요. 결국 현욱 씨가 박 원장의 치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설명 안 해주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과를 내가 동안 있구나. 제가 하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알았는데 아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이과까지 갑자기 아장 내놓고 내가 얼굴 거 여기서 또 막힌다고 10년 분명 해당 사실을 모두 고지했고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말하는 박 원장. 현욱 씨는 다음 달 대학병원에서 고정체 제거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엇갈리는 주장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박 원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후기가 있네. 그저께 천안 경제법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험의 영광이며 저희 이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의느님을 칭송하는 후기가 맞이하는 치과. 그곳엔 늦은 밤에도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박 원장은 취재가 시작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펼치고 있다는 치과 의사 박 원장. 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제보자들은 그녀를 만난 뒤 더 큰 고통에 빠졌다고 호소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된 건 스스로를 의느님이라 부르는 박 원장의 과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른바 진상 고객의 모함 때문일까요? 곱씹어 봐도 억울할 따름이랍니다. 몇몇 환자가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료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현욱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청사 마취를 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인에 대해서 회원님도 갖고 사인하라고. 네, 그거예요. 아, 그냥 같이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대부분 그렇고. 서류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도무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래서 제가 진료 기록지를 봤어요. 진료 기록지가 전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말이 요청 3주 만에 받은 진료 기록지엔 현욱 씨가 하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가 가득했다는데요. 심지어 진료 기록지를 떼러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환자도 있었습니다.